당당한 노후. 이렇게 살면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 더 멋지게 사는 7가지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7가지 습관인데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멋지게 늙어가고 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같은 나이인데도 정말 다르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매일 생기가 넘치고 당당하게 사시는데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우울해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해봤습니다.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 결과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을 발견했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때는 나를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시는데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당당한 노후는 돈보다도 자세에서 시작되거든요. 어떤 분은 돈이 없으면 당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매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7가지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훨씬 더 멋지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또래 김씨는 벌써 손주까지 봤다더라. 옆집 박씨는 아들이 참 잘됐다더라. 우리 동창 이씨는 연금이 얼마나 나온다더라.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비교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비교는 독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만 상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하면 절대 끝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할머니신데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안 와주지? 남의 집 며느리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내가 며느리 탓을 하고 있을 시간에 나를 위해 뭔가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정말 멋진 작품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분이 나는 서예가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며느리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행복하게 지내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김씨는 김씨 인생이고 박씨는 박씨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김씨에게는 손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김씨가 없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박씨 아들은 잘 될지 모르지만 내 아들은 다른 장점이 있을 거고요. 사실 우리는 남의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 보이는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삶,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해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다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두 번째, 일상을 정돈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규칙성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내 삶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80대이신데 정말 멋지게 사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돌아와서 간단한 체조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씻고 정장을 입으세요. 할아버지 어디 특별한 데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야. 그냥 동네 카페에서 신문 보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카페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신문을 읽는 모습이 마치 CEO 같아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매일 이렇게 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차려입어 하면서 매일 운동복만 입고 집도 정리하지 않고 지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단정한 내 모습이 보이면 기분이 좋아지죠. 집에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게 바로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매일 규칙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옷장 한 칸만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운동복 대신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리된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당당한 노후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세요. 자신부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가 괴로워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젊을 때 너무 바빠서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하셨어요. 내가 좀 더 자상한 엄마였다면, 내가 좀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다면, 이런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다 알아요. 그때 엄마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나는 좋은 엄마였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나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용서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계속 내 마음을 괴롭혀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실망스러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의 인생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나 수고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한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 계속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나이 들면 재미가 없다. 이제 뭘 새로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건 못 배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배우려는 자세는 우리 정신을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써?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면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6개월 후에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재미있는 영상도 보시고 날씨 정보도 직접 찾아보세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거 배우고 나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심심할 일이 없어졌다고 하시고요. 또 다른 할머니는 65세에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간단한 음식만 해오셨는데 어느 날 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인터넷에서 요리 영상을 보시고 요리책도 사서 보시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하셨지만 점점 늘어가셨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요리 솜씨로 유명해요. 명절 때면 친척들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고 할머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또 어떤 분은 70세에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직접 블로그도 운영하세요. 자신의 일생을 글로 써서 올리시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 뇌도 계속 발전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셔도 좋고 새로운 요리를 해보셔도 좋아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악기를 배워보시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아직 해보지 못한 것 하나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지 찾아보세요. 5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젊을 때는 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직장 상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생각으로 무리해서 맞춰주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날 때마다 남 험담만 하는 사람,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 알고 지낸 것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별개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험담하고 불평불만만 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외로우셨지만 대신 긍정적이고 건전한 활동을 하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셨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행복해지셨어요. 만날 때마다 웃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매일이 즐거워졌대요. 반대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건강한 거리가 나를 지켜줍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해요.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하실 수도 있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효도는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진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나 나름의 인생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인생이 짧아요. 소중한 시간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나요? 그런데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끈기가 바로 멋진 노후의 원동력이에요. 6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늘어나기 쉬워요.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정치인들은 뭘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꾸 나오죠. 그런데 불평하는 습관은 나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더 나빠 보이고 내 기분도 더 나빠져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이 들고 아프고 외롭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감사할 일은 정말 많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부터 감사해요.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을 맞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었나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해요. 하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 말씀이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게 되셨다고 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좋은 일 3가지는 꼭 찾아서 적으시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사람이 인사를 해줬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작은 일들이라도 좋다고 하세요. 그렇게 몇 달 하시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좋은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시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올 때 그 사람은 가장 멋지게 늙어가는 중입니다. 버스 기사님이 안전하게 운전해주는 것도 고맙다. 마트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고맙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을 돌봐주는 것도 고맙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돼요. 내가 감사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나도 더 감사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요.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도 전염돼요. 내가 불평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면 덜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면 나도 더 불만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순환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도구예요. 지금까지 6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7번째, 나답게 사세요. 이제는 정말 나답게 사셔야 해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직장에서는 상사 눈치를 봐야 했고, 집에서는 시부모 눈치를 봐야 했고, 동네에서는 이웃들 눈치를 봐야 했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도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직장에서 은퇴했고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눈치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예쁜 옷을 입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데를 가면 어떻게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말들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화장을 거의 안 하고 사셨는데 어느 날 나도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할머니가 왜 화장을 해? 나이에 안 맞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내 얼굴에 내가 립스틱 바르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시면서요. 몇 달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가 훨씬 밝아 보인다, 예쁘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젊은 할머니로 유명해요. 항상 밝게 웃으시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7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어느 날 나도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기타야, 소음 공해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동네 공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할아버지가 동네의 명물이 되셨어요.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으면 가지세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 마시고요. 예쁘게 꾸미고 싶으면 꾸미세요. 할머니가 무슨 화장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드세요.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가려먹어 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게 최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아니잖아요. 나답게 사는 것의 핵심은 용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사는 용기, 내 마음에 솔직한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이런 용기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의 7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일상을 정돈하세요. 규칙적이고 단정한 생활이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용서하세요. 자신부터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여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 나답게 사세요.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 7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까지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의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당당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끝이다, 이제 뭘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부터일 수도 있어요.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정말 멋진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옷을 입어보는 것부터요. 오늘 하루 3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부터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당당한 노후는 거창한 준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보실 건지,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